부산광역시와 함께하는 부산광역시 여성단체 활동 지원 사업인 가족 친화적 사회 를 위한 행복한 부산 만들기 사업, 지속 가능한 가족 친화 지역 사회를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기업 활성화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1부에서는 지속가능한 가족 친화 지역 사회를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기업 활성화에 대한 발제를 손찬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2부에서는 박천식 경성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 김혜성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체육과 무용학과 학과장님, 문영미 부장님, 한혜림 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님, 고유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위원님 5분을 귀하게 모시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부 순서인 손찬 교수님의 발제가 있으시겠습니다. 손찬 교수님 귀하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좀 크게 부탁합니다. 가족 친화 생태 지역사회 조성 및 프로그램 사례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마지막이죠. 첫 번째가 생태 의식 함량에 관한 거였고, 두 번째가 새로운 가족 개념, 그리고 그 가족 개념에 따른 새로운 트렌드, 그리고 커뮤니티 활성화. 더 나아가서 이 활성화된 커뮤니티가 기업화되는 것까지 두 번째 얘기했고, 오늘이 그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마지막은 생태 지역사회 조성과 이제 관계되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족의 안전과 관련된 돌봄 기능 있잖아요. 그리고 일가 가족 양립 지원, 이런 거가 관계되는 직장 환경 조성 정책은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가족들의 생활에 터전이 되고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 사회 조성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지역사회와 관계되는 건데요. 따라서 요거는 가족 친화와 관계되는 지역사회. 거기에다가 생태계 문제, 그러니까 생태적인 요소를 지역사회에 부과하는 그런 사회 조성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이와 관계되는 그 주제는 범위가 워낙 크고 넓어가지고 사실은 접근하기 어려워요.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가장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관계해서 이와 같은 직접적 관계와 간접적 관계에 대한 이제 파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접적 관계로 바꿔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직접적 관계냐? 이제 그런 문제가 돼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가상과 실제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가상의 세계에 우리 살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운동 경기를 하거나 이런 걸 해도 왜 실제보다도 TV를 통해서 파악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나중에 이제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고,
실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실제는 우리는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 실제적 관계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 자연이 이제 우리한테 실제적인 거는 뭐 아름다움 이런 걸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감상, 어떤 관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자연이었죠. 근데 실제적 관계는 신체가 직접 하는 관계. 자연이 우리한테 기후를 주잖아. 기후. 그 기후는 뭐냐면 한기를 주고 습기를 주고 따뜻한 온기를 주고 거기 또 산소도 나오고 그런 것을 주는 거잖아요. 그 사실은 그 자연이.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관계하는 자연이란 것은 이런 걸 더 이제 강조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이제 그 오늘의 우리 주제가 되는 그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은 물리적 환경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 서로 교차해서 지역 환경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회적 환경이 내용이 되고 이 내용을 채우는 것이 사실은 물리적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환경의 힘이 강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회적 환경은 사실 커뮤니티, 전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새로운 트렌드를 새로운 가족 개념, 그리고 그 트렌드를 바탕으로 한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것이 이 사회적 환경을 강화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 환경도 복고적이고 또 보존, 보수, 또 색, 형태, 크기 등에 대한 시간적 대비, 그 다음에 장래, 종교, 출생 등에 대한 의식과 제도를 위한 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 수용해야 하는 거고요. 그 연속성의 규칙이 있는데 요거는 변화해온 패턴과 공간의 유형, 그리고 생명의 유한성에 대한 수긍 및 극복을 위한 적응과 배려를 수용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성의 규칙, 시스템의 규칙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문화적 독자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전송되어 온 형상과 구조, 이런 걸 잘 이제 응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독립성과 일체성의 규칙이라는 것이 있고, 요 독자성하고 공유를 구별하는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전통성의 규칙은 그 전통적인 공간의 유형과 형태 패턴들,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용과 배척의 규칙이 있는데, 그 종의 안정적 번식의 장소의 특성을 보장하는 거죠. 지금까지 가족 친화 생태 지역사회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가족 친화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친화 프로그램은 기존의 교육 그리고 이제 관람에서 가족과 함께 경험과 체험으로 가족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족 친화 프로그램의 주제는 자연과 관계되는 것이고, 재활용 그리고 재사용 등 생태의식의 체험을 위주로 합니다. 나아가 가족과의 유대감을 증진함으로써 사회성을 몸에 익히고 자립심을 향상시키며 체험을 통해서 자연 친화 의식을 일상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풍요는 사실은 미래 세대의 자연을 훔친 것 아닙니까? 생태적으로도 심각한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폭력은 환경오염이라는 자연관리의 빚을 우리는 수배로 대갚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존에 위협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물, 공기, 흙은 우리의 노력으로 다음 세대에게 깨끗하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앉으셨는데 우리 쑥스럽지 않게 오늘 귀한 시간 할애해서도 좋은 강의를 해주실 우리 5분에게 귀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토론회 1차 때 뵙고 2차 때는 제가 못 뵙고요. 3차에 다시 이제 마지막 토론회에 참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라서 이 문제가 지금 이런 어떤 주제가, 이슈가 대두고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 친화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가족 친화, 이제는 제도까지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공적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고 오늘의 토론회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가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손찬 교수님께서 또 멋진 강연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학교에 있는 사람,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주를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과연 이 아이들하고 내가 얼마나 지금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조금 더 깊숙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던 부분이,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일본에 연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희는 가까이 일본을 갔기 때문에 일본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주말에 와세다 대학에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 와세다 대학교 체육과 교수님이 유아체육을 하시는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주말에 일요일날 어디를 같이 가자고 해서 다 따라갔습니다. 어딜 갔냐니까 체육관을 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체육관에 엄마와 아이가 함께 와서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놀이를 누가 교육을 시키느냐? 대학생들이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주말에 지네들의 알바비를 받고, 그리고 또 엄마와 아이는 함께 게임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를 가는 것이 아니고 와서 함께 놀이 프로그램을 하는 모습이 신체 놀이입니다. 몸으로 하는 놀이 프로그램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일본은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을에서, 마을 공동체들이 이렇게 대학과 함께 연계되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구나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적어놨습니다. 우리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또 손주, 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전통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놀이들 아이들 모릅니다. 우리까지는 알아요. 이런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풍습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되살려줄 수 있고, 지금 지스타 베스코에서 게임 지금 크게 박람회 하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게임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우리 전통놀이를 할 수 있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주말마다 체육관에 가서, 그것도 대학에 다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체육관에 가서 언니들한테, 오빠들한테, 이런 어떤 놀이를 같이 배우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러면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부터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멀리 있다. 저는 실천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프로그램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탄소 중립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생태계도 보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 우리 가족 친화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 뭐 있을까?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효과를 볼 것인가? 이 고민을 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그런 협약이 깨졌습니다. 기후협약에 의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산이 정말 저는 비극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극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탄소가 전국에서 11번째 적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탄소가 적은 도시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불쌍하게도 부산은 기업이 없습니다. 생태와 자연 친화적인 가족 기업이 뭐 어떤 영향이 있냐고 생각해 보니까 교수님 말에 오늘 많은 또 답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이게 생태학적으로 혹은 가족의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 더 완화하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런 좀 세부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가족적인 문제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생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또 따라오는 여러 가지 가족적인 문제들, 가족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다양해지고 태도도 너무 다양해지고 기능도 너무 많이 바뀌고, 그러면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조금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발표된 그 출생률을 보면 전국이 0.8명인데 부산은 혹시 몇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그 역대 최저치를 찍는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이게 7월 달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보면 거의 약 0.7명 정도입니다. 전국보다 조금 낮은 수치로 계속해서 이게 매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왜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고 기름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좀 어려운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교수님 발제문을 제가 받으면서 이게 사회 환경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적인 정말 큰 요소까지 우리가 가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이 또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요즘에 아이들 마스크로 인해서 이 언어 발달이라든지 혹은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회성 발달이라든지 이런 양육에 대한 문제들도 지금 가족 안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후라든지 환경 오염과 같은 문제도 다른 해외 그 조사를 보면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돼서 나는 출산이나 양육을 하는 것에 있어서 걱정이 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영국이지만 95%라고 합니다. 대부분 여기에 응답한 젊은이들이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연구나 저희도 이제 이런 정책 연구들을 해보면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이게 우리의 문제구나, 생태계의 그 문제들이, 그리고 내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정말 직접적으로 이게 다가올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시점으로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가족적인 문제와 생태적인 문제들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이런 시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좋은 그런 환경이나 조금 더 우리가 그런 오염들을 좀 멈출 수 있을까? 물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염이 한번 시작되면 이거는 멈추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에 이제 굉장히 공감이 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한다면 어떤 프로그램들과 지금 사례들이 있을까 조금 찾아보면 특보님께서도 말씀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부산시에는 12개의 가족센터 혹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오늘 생태적인 접근이 사실 조금 새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친화의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 공간적인 부분들은 많이 있었지만 생태 부분은 사실 전 연령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가족들과 연결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떤 부분으로 바라봐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기후위기라든지 아니면 밀접하게 저희들의 사회 환경에 연관되어 있는 만큼 그런 안보, 그리고 또 저희들의 안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적인 접근에 의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야구나라는 것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의식의 변화, 또 현사회 풍요는 미래의 자원을 훔친 것, 저는 사실 이 말이 가장 가슴에 꽂혔습니다. 네,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훔친 것이라고 되게 강력하게 표현을 해주셨지만, 저희는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우리의 부족, 그러니까 이미 회소된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20대도 같이 고민해 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발제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저희에게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었던 부분이 더 이상 일반적인 내용으로 젊은 세대에게는 다가올 수가 없는 사회 환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현재 제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여성으로서 그런 경력 단절의 문제들, 그리고 그런 환경권들이 가정 친화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부분들을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러한 대안들이 사실 정부에서만 다 대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구성원들을 보게 될 때 노인도 있고요. 네, 이 젊은 세대도 있고요. 아이도 있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데 어떻게 이 국가가 할 일이 많은데 그걸 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큰 틀은 잡지만 덧붙여서 민간단체가 더욱더 같이 붙어져서 좋은 의견과 그런 좋은 프로그램, 프로젝트, 저희 기발한 아이디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민간단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기업의 경우도 그러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고 또 투자를 하면서 여긴 가족 친화적인 기업이다. 이러한 좋은 브랜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사게 될 테니까 그러한 점들을 또 생각해서 우리가 그러한 선택 그리고 그러한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의 장점인 커뮤니티를 많이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그런 활동들도 관심 있게 많은 홍보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 할 때 그 체크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가족에서 그 체크리스트 한번 써보세요. 내가 가족 친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 그 가족 그 사랑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크에. 그럼 이것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